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23-2024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 한 시즌을 총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우승 레이스가 될 겁니다. 맨시티와 아스날, 리버풀의 우승 3파전에서 리버풀이 시즌 막판 불과 몇 경기를 안 남겨두고 우승 레이스에서 탈락을 해버렸죠. 그것도 영혼의 라이벌인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패하면서 말이죠. 리버풀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셈인데, 지난 15년간 29번의 맞대결에서 리버풀은 에버튼에 단 1패만을 기록 중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팀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사실상 우승 레이스에서 탈락하게 돼버렸습니다. 이후에 우승 경쟁은 맨시티, 아스날의 2파전으로 진행됐고 38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서 가서야 그 우승팀이 결정되게 되는 초접전의 우승 레이스였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38라운드 경기 전 슈퍼컴퓨터가 진행한 1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83.7%의 확률로 맨시티가 우승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맨시티의 막판 역전 우승, 맨시티는 91점의 승점으로 리그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역대 최다 승점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2017-2018 시즌 승점 100점으로 우승을 기록한 맨시티입니다. 반면에 한 시즌 최저 승점으로 우승한 사례는 96-97 시즌에 맨유가 기록했던 바 있는 75점입니다. 한편 승점 97점을 획득하고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던 팀이 있는데요. 바로 2018-2019 시즌 리버풀입니다. 당시 리버풀은 리그에서 단 1패만을 기록했지만 승점 98점의 맨시티에게 아쉽게 리그 우승의 타이틀을 빼앗긴 적이 있었죠. 역대 최다 승점이 100점인데 97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한 상황이었죠. 이외에도 몇 가지 재미난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먼저 이번 시즌 최하위로 일찌감치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 유나이티드입니다. 셰필드는 올 시즌 사실상 EPL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불편한 기록들을 싹 다 갈아치웠는데요. 먼저 EPL 역사상 한 시즌 최소 클린시트 기록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38번의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경기는 딱 한 차례였습니다. 지난 16라운드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경기 외에는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게 됐죠. 이렇다 보니까 한 시즌 EPL 최다 실점인 104점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이 기록까지 경신하게 됐고, 홈에서만 57실점을 허용하면서 한 시즌 홈에서 허용한 최다 실점 기록도 갈아치워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시즌 최대 골 득실차 역시 지난 07-08 시즌에 더비 카운티와 타이를 이루는 마이너스 69점을 기록하면서 해당 기록에서 역시 셰필드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을 새겨 넣게 됐죠. 이번 시즌 강등을 당한 세 개 팀 역시 남다른 의미가 있는 팀들이었습니다. 루턴타운과 번리, 셰필드 이렇게 세 개 팀이 강등을 당했는데, 이 세 개의 팀은 올 시즌을 앞두고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세 개 팀이었습니다. 승격팀 세 팀이 그대로 다시 강등을 당하게 된 사례가 된 건데요. 이는 97-98 시즌 이후에 26년 만에 나온 사례입니다. 당시에는 반슬리와 볼튼, 크리스탈 팰리스가 해당 시즌 승격 후에 곧바로 강등이 됐던 전적이 있었죠. 에버튼이 이번 시즌 강등 위기에 몰렸었는데, 에버튼은 예상외로 프리미어리그의 근본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의 아픔을 겪지 않은 팀이 총 6팀이 있습니다. 맨유와 아스날, 리버풀과 첼시, 그리고 토트넘과 에버튼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자칫 이 영광스러운 근본팀의 명성을 에버튼은 이번 시즌 잃을 뻔했던 것이죠. 그럼 토트넘은 이번 시즌 무언가 기억될 만한 기록을 남긴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토트넘은 2023년 3월부터 39경기 동안 경기마다 득점을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사이에 손흥민은 무려 18골 9도움으로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무시무시한 선수였습니다. 연속 득점이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봤던 풀럼전에서 참담한 0대3 패배를 당했고, 토트넘은 그때부터 갑자기 불안한 팀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홈경기와 관련된 기록도 있는데, 토트넘은 이번 시즌 홈경기에서 단 한 차례 무승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맨시티, 맨유, 첼시만이 갖고 있던 기록이었는데,
토트넘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죠. 이번 시즌 맨시티는 홈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 맨시티는 이번 시즌 홈에서 14승 5무승부의 기록을, 토트넘은 홈에서 13승 6패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은 토트넘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3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도 콘테, 펩, 클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9월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통산 4번째 수상을 하면서 케인의 7회 수상을 쫓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17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이로써 프리미어리그 통산 120호 골, EPL 통산 22위에 오른 채 시즌을 마치게 됐고 도움 역시 62도움으로 EPL 통산 2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역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득점은 3위, 도움은 7위에 올라 있는데요. 역대 득점 탑 10의 자리에는 리버풀의 살라가 157골을 넣으면서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역이란 점을 감안하면 9위인 저메인 데포의 기록을 넘어서야 아마 EPL 역대 득점 탑 10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9위인 데포는 162골을 기록하고 은퇴를 했죠. 앞으로 43골을 더 넣어야 하는데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기록이라 보여집니다. 도움의 경우에도 탑 10의 자리에 데이빗 베컴이 80개의 도움으로 10위에 위치해 있는데 19개의 도움을 추가하게 되면 EPL 통산 최다 득점 탑 10과 최다 도움 탑 10의 이름을 동시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최다 골과 최다 도움 탑 10의 이름을 동시에 올리고 있는 선수는 208골 103도움을 기록한 웨인 루니와 177골 102도움을 기록한 프랭크 램파드가 유일한데 이 기록에 도전할 만한 선수는 현재 157골과 69도움을 기록 중인 살라와 123골과 63도움을 올리고 있는 라임 스털링, 그리고 120골과 62도움을 기록 중인 우리 손흥민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살라의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당장 다음 시즌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털링의 폼은 이미 나락으로 가버렸죠. 반면에 손흥민의 경우는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 두 선수보다 달성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아쉬운 게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보자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메디슨도 아니었고 클루세스키나 존슨 같은 선수들도 아니었죠. 찬스 메이킹만 68번, 빅찬스 메이킹이 수번이었는데 또 최다 득점자도 17골로 압도적으로 1위였단 말이죠. 손흥민처럼 기회를 만들어줄 선수가 있어서 그걸 손흥민이 마무리하거나 손흥민이 수없이 만들어준 이 기회들을 손흥민처럼 마무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만 됐었어도 이번 시즌 득점왕이든 도움왕이든 하나는 가져왔을 것 같은데 참 진짜 속상합니다. 손흥민의 도움은 유럽 통산에서는 99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14개, 분데스리가에서 9개, 컵대회에서 14개, 프리미어리그에서 62개로 손흥민은 전문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데도 162골에 99도움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기록으로 말해줍니다. 손흥민이 셰필드전을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후에 토트넘의 유망주 마이키 무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흥민과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하필 손흥민이 무의 뺨을 만져주는 사진이었고 손흥민의 손가락이 변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마음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슈팅을 할 때 팔과 손도 몸의 균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팬들이 원하는 슈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게 손가락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하필 정말 그 이후부터 슈팅이 이상했거든요. 전문가들의 소견은 6개월에서 1년까지 회복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다음 시즌에는 다시 전반기 같은 활약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해외 매체들에서 토트넘의 영입 선수에 관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컨텐츠에서 집중적으로 뒤져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